사적 제205호 공릉, 순릉, 영릉.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온 곳은 경기도 파주에 자리한 삼릉입니다. 삼릉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세기의 조선 왕릉이 있습니다.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의 공릉,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예왕후의 순릉, 그리고 영조의 장남이었던 진종과 효순왕후의 영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왕릉 세기가 모여 있다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공릉의 장순왕후와 순릉의 공예왕후는 놀랍게도 친자매였습니다. 한 아버지의 두 딸이 조선의 왕실로 들어가 모두 왕비가 된 것이죠. 그 아버지가 바로 세조시대의 대표적인 권력자 한 명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왕릉 숲길을 걸으며 두 자매 왕비의 이야기와 왕이 되지 못했지만 훗날 왕으로 추존된 한 세자의 이야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파주 삼릉은 왕릉뿐 아니라 이 숲길 자체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조선 왕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영원히 머무르는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상과 능선, 물길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했습니다. 이 겨울물 돌려놔야 돼. 발 닳으면 시원하겠네. 국릉유적본부 역시 조선 왕릉이 풍수사상에 따라 입지를 정하고 최소한의 건축물을 두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조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길을 따라 먼저 만나볼 곳은 공릉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공릉입니다. 공릉의 주인공은 조선 제8대 임금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 한씨입니다. 그런데 장순왕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순왕후는 세조의 아들이었던 해왕대군과 혼인했습니다. 이 해왕대군이 훗날 조선 제8대 왕 예종이 됩니다. 하지만 장순왕후는 남편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전에는 왕비가 아니었지만 남편이 왕이 된 후 황후로 추존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장순왕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 공릉 역시 왕비의 능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공식 분류에서도 공릉은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를 단독으로 모신 단릉입니다. 하지만 장순왕후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을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세조시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조선 정치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두 딸은 모두 왕실과 혼인합니다. 조선국 장순왕후 한씨라고 되어 있네. 첫째 딸 장순왕후는 예종의 배필이 되었고 둘째 딸 공예왕후는 훗날 조선 제9대 왕이 되는 성종의 왕비가 됩니다. 한 집안에서 두 명의 왕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한명회도 두 딸의 운명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장순왕후에 이어 동생 공예왕후 역시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 동생이
잠들어 있는 순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순릉입니다. 순릉의 주인공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 한씨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릉에서 만난 장순왕후의 친동생입니다. 공식적으로도 순릉은 제9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를 단독으로 모신 능입니다. 공해왕후는 왕실과 혼인한 뒤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가 됩니다. 언니 장순왕후가 생전에 왕비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것과 달리 동생 공해왕후는 실제로 조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예종의 왕비, 동생은 성종의 왕비,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집안의 두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모두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두 자매는 같은 파주의 숲속에서 공릉과 순릉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가까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 조선국 공해왕후 순릉이라고 해, 순릉. 어쩌면 파주 삼릉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자매의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성종의 왕실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종시대에는 이후 패비 윤씨 그리고 정현왕후 윤씨가 등장합니다. 특히 패비 윤씨는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되면서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 공해왕후의 이른 죽음 역시 이후 왕실의 계보를 바라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너무 이른 죽음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영릉입니다. 앞의 공릉과 순릉이 한 사람씩 모신 단릉이라면 영릉은 모습부터 다릅니다. 영릉에는 진종과 효순 황후 두 분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국릉유적본부에서는 영릉을 두 능침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종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왕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였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왕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정조가 왕위 계승 과정에서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었고 효장세자는 사후에 진종으로 추존됩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왕이 되지 못했던 세자가 오늘날 왕의 능인 영릉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부인 효순 황후 조씨가 함께 자리합니다. 앞의 공릉과 순릉이 15세기 조선 전교의 왕실 이야기라면 이 영릉은 우리를 영조와 정조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역사로 데려갑니다. 한 공간 안에 조선 전기와 후기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파주 삼릉의 큰 매력입니다. 세 능을 차례로 보고 나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공릉과 순릉은 왕비 한 분씩을 모신 단릉입니다. 반면 영릉은 진종과 효순 황후의 동분이 나란히 자리한 쌍릉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주인공의 삶도 다릅니다.
하지만 조선이 왕실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주 삼릉의 세 왕릉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장순왕후, 왕비가 되었지만 젊은 나이에 삶을 마친 동생 공해왕후,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훗날 왕으로 추존된 진종.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이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실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도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순왕후와 공해왕후, 조선 최고의 권력자 한 명의 두 딸은 모두 왕비의 이름을 얻었지만 두 사람 모두 너무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주의 한 숲속에서 공릉과 숭릉이라는 이름으로 나란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왕릉을 찾아간다는 것은 오래된 무덤을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잠든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시대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두 자매가 모두 왕비가 되었다. 파주 삼릉에 숨겨진 조선 왕실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우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